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월과 축월의 병화용신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사주 중에서 이 사주가 있었죠. 정축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이 사주가 어쨌든 우리가 보통 백호가 있잖아요. 병술백호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백호가 발동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 술중에 있는 지장간이 신금이 있고 정화가 있죠. 그죠? 그리고 무토가 있는데 이 천간으로 신이 올라오던가 정화가 올라오던가 이럴 때 백호가 발동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정화가 백호 발동을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축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또 정화도 또 정축 묘지에 그러니까 정축 백호로 오잖아요. 그죠? 이런 시기에 내 몸, 그러니까 일지는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제 문제가 뜬 거죠. 내 몸에서 정화로 떴는데 이게 백호로 왔다 보니 그런 그 수술수가 강하게 오고 또한 또 술토가 와서 이 축술형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형을 하면은 뭐 입고 개고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가 그러니까 백호의 그런 흉함이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 사주를 볼 때에도 그러니까 뭐 병술 백호뿐만 아니라 뭐 임술 백호다, 뭐 정축 백호다, 을미 백호다, 뭐 이런 백호들이 왔을 때 갑진 무진 백호다 이런 백호들이 왔을 때 백호살이 왔을 때 백호 일주가 언제 좀 그런 몸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는 그러니까 내 일지에서 지장간이 뜨는데 그 지장간이 그러니까 어떤 글자와 함께 같이 왔느냐 그리고 그 글자가 내 일지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보았을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면 뭐 신액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자월의 병화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월 해자 이렇죠. 이렇게만 네 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목이 용신이다. 천간으로 그러니까 목이 목화운이 좋고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화가 더 좋죠. 화급금을 해줘야 되니까 지지로도 역시 목화운이 오는 게 좋다. 그렇죠. 이렇게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지에는 네 뿔이 사와 있는데 이 사주는 해년이 무척 안 좋은 사주예요. 사해충을 치면은 무척 안 좋다. 그래서 이 사중에 있는 병화부토를 용신으로 잡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해수가 오면은 이 병화 입장에서는 내 녹이잖아요. 녹이 충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은 해가 된다.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좀 잘 드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사주 병화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없죠. 그죠? 나머지는 내가 화생토로 설기가 되고 그러니까 편관이 내 옆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런 사주를 극설교가 사주라고 하고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어쨌든 목화 운이 와야 되고 이 사주도 역시 해수운이 와가지고 사해충을 칠 때에는 안 좋은 일들이 좀 생긴다.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지지가 온통 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죠? 나밖에 없고 자진의 유축의 금 이렇게 떴으니까 이런 사주는 보통 이제 내 뿌리가 없으니까 종으로 많이 이제 간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글쎄요, 이 설명으로는 이렇게 공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하고 축 사이에 인묘가 있고, 뭐 자하고 유 사이에 수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허신을 끌고 와서 뭐 상합이 된다. 그래서 또한 또 진중에 있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종격은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사주예요. 어쨌든 나 혼자 이렇게 자월의 병화는 어쨌든 내가 이 겨울날에 나 혼자 떠 있는 태양이잖아요. 겨울에 떠 있는 태양으로서 그 어딜 가나 이제 환영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자월의 병화 입장에서는 해자축월의 병화가 괜찮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해자축월의 병화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따뜻한 온기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주가 뭐 사회적으로 지도자다 뭐 이런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따뜻한 분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게 된다. 어쨌든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종은 안 됐고 어쨌든 남방운에 고위직에 올라간 사주가 되겠고요. 이렇게는 내 편인데 이렇게는 내 편인데 이렇게도 같이 묶을 수가 있죠. 그죠? 아니구나. 이렇게 같이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쨌든 자월의 병화라 금이 많죠. 금수가 많은 금수에 이제 자월 왕지잖아요. 그죠? 양력 12월이고 수의 계절이기도 하니까 이 사주는 약하다고 보고 간목을 용신으로 잡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사주 죄송합니다. 이 사주가 을대운 갑대운의 명의로 명성을 얻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의, 그러니까 의사였네요. 그죠? 어쨌든 본인의 그런 능력을 이렇게 펼쳐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해자축월의 병화가 계대운에 사망을 한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렇게밖에 없죠. 이렇게밖에 없다. 그래서 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이 사주도 천간으로 계유운에 사망을 한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계유년에. 이 사주는 내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인신충을 당했어요. 그죠? 약해졌죠. 그래서 간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미대운 갑술년에 사망을 한 그런 사주고 어쨌든 사망하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포태, 그러니까 술년이 온다 그러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묘지에 들어가는 해가 되고 미대운이면은 간목, 내 용신도 역시 그러니까 묘지에 들어가는 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망을 하는 그러니까 포태로 보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좀 크죠. 그러니까 용신, 인성이 묘지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인성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공급되는 게 이제 없다. 그러니까 인성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가
보호받는 거잖아요. 보호받는 게 이제 묘에 들어가니 그런 게 이제 사라진다. 또한 나도 묘에 들어가는 운이라 사망을 한 것 같고요. 저 이사주,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묘에 지지를 두고, 그러니까 인수에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목화 운이 좋은 그런 목화를 용신으로 잡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번 사주는 그 자월에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떴고, 그러니까 술에서는 이렇게 신금으로 떴죠, 그죠? 뭐 묘술 합을 하더라도 어쨌든 자월이니까 춥다. 간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이 천간합, 지지합이다 보니까 이런 사주가 그러니까 금전적인 그런 쪽에 그러니까 재적인 것에 이제 마음을 많이 두죠. 그러니까 돈돈 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는 그런 부분만 있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쪽으로 간다. 자, 이 사주는 의대 교수의 사주가 되겠고요. 내가 양인이 있죠. 양인이 있지만은 어쨌든 다 온통 금수죠. 그죠? 그래서 을목, 용신이 되고 목화운에 수억의 재물을 벌었다. 그러면은 이 금수가 이제 이게 다 돈이고 이 관록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취할 수 있는 운이 내가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이런 그러니까 대운적인 환경에서 좋아질 때 내가 이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온통 지지가 다 물이죠. 그죠? 이런 사주가 어떤 사주냐?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내가 병화여서 웃고 다니고 밝은데 그 내면적으로는 다 수심이 가득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되게 밝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웃고 남한테 잘 베풀고 이러는 사주인데 지지 내면에서는 다 온통 그러니까 그 물판이죠. 그러니까 어둡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힘든 그런 사주도 돼요. 그래서 극설교가 관사론잡으로, 그러니까 극설교가 관사론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수, 정관, 평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 사별 두 번째도 이혼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도 이혼했는데 사망을 했는 거네요. 그리고 세 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주가 좀 그쵸. 자, 이번 사주도 역시 천간으로는 내가 떴지만은 지지가 이렇다.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무토,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토로 제방을 제살해야 된다. 그래서 무토, 간목이 있으면 목으로 잡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토를 용신으로 잡았는데도 토가 무력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명이시고, 그러니까 여자 사주인데 용신이 무력해서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관이 많다 보니 그렇고 어쨌든 이런 사주도 위의 사주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밝고 명랑하고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수심이 가득한 사주가 될 것 같아요. 자, 축월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양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축월 같은 경우는 축월의 병화는 천간으로 토가 뜨면 이 공식이거든요. 천간으로 토가 뜨면 무조건 간목을 용신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축월에 천간으로 기토든 무토가 뜨면은 이 화생토로 그러니까 병화의 그런 기운을 설기가 엄청나게 돼요. 그러니까 병화의 기운이 토로 습토로 쫙 나의 기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천간으로 토가 뜨면 무조건 간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이거는 별표. 그러니까 이 사주는 여기 이제 공엽이 있어요. 진사, 오 공엽이 있고 여기에 또 인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축월에는 미월 같은 경우는 미월은 이음진기라고 얘기하였고 축월은 이양진기라고 해서 양이 올라오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목화에 그런 기운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양진기로 잡고 이 사주는 편관을 용신으로 잡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수운에 출세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어쨌든 이 해자축월의 병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찾게 되는 그런 인기가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병화에게 가서 그러니까 고민을 토로하고 뭔가 빛을 내려받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렇게가 나고 이쪽이 내 편인데 축월에 이렇게 토가 떴다 무조건 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인중에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안차사가 된 사주가 되겠고요. 축월에 기토 떴다 간목 그러니까 토토토 간목 용신. 자 축월에 기토 또 떴어요. 사축에 토가 떴고 그러니까 토가 이런 사주가 병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토가 뜨고 그러면 무조건 간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인중에 있는 간목 용신이다. 목화운이 오면 좋다. 근데 천간으로는 그러니까 기토가 있어서 이 정화 겁재의 흉함이 좀 탐생만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토가 좀 좋은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재적인 부분에서는 기토의 역할이 좀 좋고 용신의 환경에서는 지지로는 목화운이 좋다. 이 사주는 축월에 기토 떴다. 무조건 목입니다. 목화운을 기다려야 된다. 사화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 목화운에 발전하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는 을목밖에 없다. 근데 용신이 약하다 아니면은 종화로 본다 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종화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진중에 있는 을목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원국에서는 진술충으로 좀 깨져서 을목이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이 약하다라고 보셨고요. 어쨌든 이 화운에 출세를 하였고 화운에 출세를 한 사주고 미운 기해년에 사망을 한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목국토 당해서 사망을 했다. 글쎄요. 요즘 같으면 그렇진 않겠죠. 어쨌든 화운에 출세를 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유축에 금 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생지, 인목밖에 없다. 을미년 갑오, 을미운 갑오년에 천하의 명성을 떨쳤다. 그렇고 이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편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편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두머리의 명이다. 어쨌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운에 목화운에 출세를 하게 되는 그런 명이 됩니다.
자, 추거래, 그러니까 축중의 개수가 올라왔네.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차갑죠. 그러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화에 의지하던가 목화 운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방운에 출세를 하였고요. 이사주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지지가 다 이렇죠. 그죠? 지지가 다 이렇고 이러다 보니까 신약이죠. 토금수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잖아요. 그래서 약하고 내가 인성과 비겁운에 인비운에 그러니까 출세를 한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는 내 편인 거고, 그쵸? 그러니까 미중에서도 이렇게 을목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목 두 개의 비겁이 그러니까 인성이 첩신이어서 이 사주는 신강사주고 개수를 용신으로 보았다. 금수운이 좋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이 사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사주는 병화 입장에서는 사화가 있네요. 그죠? 그래, 토가 많아 을목이 용신이다. 그죠? 역시 병이 있으면은 약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도 보고, 그러니까 토가 많아서 이 정관을 극하잖아요. 그죠?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 식상으로 정관을 적극하기 때문에 개수를 용신으로 보고 을목을 희신으로 보기도 합 을목을 희신으로 그러니까 개수의 희신으로 본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을목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을목을 생해주는 수생목 해주는 개수가 또 희신이 되겠고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정관으로는 수목운이 좋고 지지로도 수목운이 좋은 거죠. 그죠? 화운도 좋죠. 그러니까 내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죠?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축월에 토 떴다 무조건 목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을목보다는 인중에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삼는다. 이런 사주를 이렇게 상관이 많잖아요. 상관용인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상관폐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축월에 기토 떴다. 축월에 기토 떴다. 그러면 무조건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설기가 엄청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중에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그렇게 되면은 금극목하는 이 금이 병이죠. 그러면 이런 사주는 제가 재성이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돈 쪽으로 가면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없어라고 이렇게 평소 마음을 먹고 생활을 하면은 돈이 벌리지만은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뭐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그 한방이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적게 먹고 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은 인생이 편안해지는데, 그러니까 좀 한방을 노린다, 금전적인 한방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인생이 더 힘들어지죠, 그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병화 입장에서는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떠 있는 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임술대운 신유년에 천충지충을 하네요. 그러니까 용신을 이렇게 천충지충하다 보니 국형을 받은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가 마지막 그 사주구나.
자,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의지처가 없죠. 그러면은 또 설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토로 종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화격이다라고 보게 되고요. 식상으로 종한다. 그러니까 종화, 식상으로 종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종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종하지 않는 화운이 오면은 그러니까 토금 수운이 좋은데 종화라고 하면 토금 수운이 오는데 그러니까 화운이 오면은 목화운이 오면은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모년에 남편이 바람으로 그러니까 이 자수가 남편성이잖아요. 어쨌든 이 사주의 남편은 자축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자진합도하지만은 내 자리로 들어오지만은 그러니까 남편이 또 멀리 있잖아요. 이 첫 남편이 좀 멀리 있다. 그래서 남편이 좀 멀리 있고,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은 그러니까 유정하진 않죠. 그래도 좀 내 남편이지만 멀게 느껴지는 남편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좌우충을 때리면 남편성의 좌우충을 때리면은 그러니까 남편과의 그런 불화가 좀 생기는 거고, 이 남편 입장에서 내 이제 자리로 자진합을 하지만은 이 합을 하지만은 그 자공망이라고 해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경자, 신축, 이민, 계묘가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수 입장에서는 진사가 공망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자의 배우자, 이 여자의 가정궁이 빈 거죠. 자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망이다. 이 자리가 합돼서 들어가는데 비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인 거예요. 빈집. 그러니까 빈집. 내 가정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뭐가 있겠죠. 그죠? 빈집이다 보니. 그래서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도 외롭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어쨌든 이 여자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남편 성이 좌우충을 맞아서 좀 불화가 있었고 개미년에 이혼을 한 그런 사주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이 또 천을 하죠. 잠이 천을 하는데 이 개수 입장에서 천간으로 올라오면은 자수 입장에 천간으로 올라오면 개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떠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온다. 아랫도리를 이렇게 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100% 발생하는 거예요. 천간으로 떴을 때 남자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개수가 묘지로 있잖아요. 개미 묘지로 있다. 이 남편은 어딘가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사주가 개미년에 이혼하고 갑신년에 우울하죠. 그러니까 신자진의 온통, 신자진이 물펌프가 와서 신자진 삼합이 되면서 지지가 온통, 그러니까 물바다가 됐어요. 이런 사주가 보통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조우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우가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울감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우가 맞지 않을 때 우울감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도 겉으로는 좀 남들이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화사하고 화려하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은 본인의 내면은 저렇게 우울한 거예요. 자,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월과 축월까지 해서 병화용신법을 이 시간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그러니까 축월 같은 경우는 축월에 토가 천간으로 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간목을 용신으로 잡는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해자축월에 있는 병화 일간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인기 있는 사주가 돼요. 인기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 병화에게 와가지고 좀 빛을 좀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좋긴 한데 본인은 정작 속 터지죠. 그러니까 해줘도 끝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줘도 끝이 없다. 그래서 인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자축월의 병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성적인 타이틀, 그러니까 그 거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 자격증을 잘 써먹을 수 있는 사주가 해자축월의 병화 일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해자축월의 병화가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인성이면 또 인기잖아요. 그죠? 네, 인기를 더 머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병화 용시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본이 돼서 어느 정도 한 9월 초에 제가 추가 제본이 돼가지고 나오니까요. 기다리시는 그러니까 분들에게 그러니까 9월 초 중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책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9월 10일까지 만약에 책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제가 실수로 빼먹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다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